자, 1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간단하게 VMware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VMware 사용법을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VMware 특징, 이제 가상 머신의 특징은요. 한 대의 컴퓨터에서 실무 환경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도 비슷하다. 제가 처음에 VMware 깔 때 그 전산실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산실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무 환경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쭉 올라와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이 완전히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진짜 컴퓨터에 VM을 까는 순간 뭐가 된다 그랬죠? 아까 요 전산실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가상의 라우터도 만들어주고 책상들 4대가 준비됐어요. 그리고 각각의 선까지 따진 게 VMware 플레이어 또는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설치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가상머신 4대를 만들어서 책상 위에 하나, 둘, 세 대, 4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현재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만 안 됐어요? 이 컴퓨터들이 지금 깡통들이죠. 아직 운영체제가 설치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3장에서 이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작업만 4번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7쪽에 있는 그림이 8쪽인가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가보죠. 자, 운영체제 스냅샷 기능이래요. 운영체제 특정 지점을 저장하는 스냅샷인데, 아직 우리가 운영체제를 안 깔았지만 3장에서 운영체제를 열심히 깔 거거든요. 운영체제를 리눅스로 깔았어요. 열심히 깔아서 딱 깔끔하게 깔았는데, 문제가 이 운영체제를 깐 다음에 어떤 작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틀림없이 우리는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컴퓨터 포맷한 적 있죠. 다시 포맷하고 처음부터 또 이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운영체제를 설치한 상태, 이 상태를 스냅샷이라고, 그러니까 상태를 저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를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쭉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문제 발생하면은 방금 이 저장한 스냅샷 지점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약 1초에서 3초 정도 걸려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금 VMware 쓰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스냅샷이에요. 깔끔하게 설치한 다음에 내 맘대로 막 이것저것 테스트도 하고 작업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스냅샷을 여러 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스냅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아까도 해봤는데 하드디스크 같은 거 어땠어요? 내가 맘대로 하드디스크를 없애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제 맘대로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막 장착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컴퓨터라면 만약에 하드디스크 우리가 5장에서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필요한데, 그 여러 개 필요할 때 만약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진짜 컴퓨터는 10개에서 20개 하드를 준비를 못하죠. 뭐 한다 그래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가상머신은 내 맘대로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스펜드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 작업하다가 잠깐 멈춰놓고 다음에 이어서 작업하는 기능이 서스펜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그냥 안 끄고 뚜껑을 딱 덮은 다음에 뚜껑 열고 작업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VMware 특징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특징들 4가지 때문에 VMware를 쓰는 거, 가상머신을 쓰는 게 오히려 진짜 컴퓨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특히 우리 같이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마치 진짜 아주 큰 전산실의 전산 환경을 컴퓨터 한 대 안에서 동일하게 구성을 해볼 수 있다. 이게 바로 VMware의 특징입니다. 그럼 VMware 몇 가지 사용법 볼까요? 플레이어에서 닫기 기능, 요 실수를 많이 해서요, 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VMware 플레이어 다시 실행해서요. 자, 실행된 플레이어에서 잠깐 내려놓을까요? 자, 제가 부팅 해볼게요. 서버 선택해서 얘를 플레이 누르면 얘가 부팅이 됩니다.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컴퓨터가 몇 대가 지금 떠있죠? 얘가 뭐였죠? 호스트 컴퓨터죠? 얘가 게스트 컴퓨터 2대가 떠있어요. 그런데 마우스랑 키보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마우스가 밖에 있죠. 그래서 현재 포커스가 호스트 OS한테 있는 거고, 이 게스트한테 포커스를 달면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게스트한테 포커스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우스가 안 보이죠? 왜냐면 아직 운영체제가 게스트에는 안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오려면은 왼쪽 키보드의 컨트롤과 알트 키를 동시에 눌렀다가 살짝 떼면은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이 방법 아셨죠? 그래서 호스트에 있는 거를 게스트로 가려면은 게스트를 클릭하면 되고, 얘를 다시 밖으로 빼려면은 왼쪽 컨트롤과 알트 키를 살짝 눌렀다 떼면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커스의 이동이에요. 자, 이 VMware를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요, 여기 보시면 전체 화면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었죠. 이제 전체 화면이 됐고, 얘도 지금 안 보고 싶으시면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없어졌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다시 나오죠. 그래서 누르시면 얘가 되고, 다시 전체 화면을 끌려면은 얘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컨트롤 알트 엔터 누르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컨트롤 알트 엔터. 혹시 컨트롤 알트 엔터 누르면 전체 화면 되고, 다시 컨트롤 알트 엔터를 누르면 전체 화면이 꺼집니다. 혹시 안 꺼지면요, 다시 컨트롤 알트만 누르고 얘를 누르셔도 되고요. 전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닫아볼게요. 제가 얘를 그냥 X 눌러서 닫고, 제가 기본이 서스펜드거든요. 이 상태를 엔터를 치거나 얘를 눌러서 닫을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다시 플레이어를 다시 실행하셔야 돼요. 다시 실행해서 얘를 다시 실행한 다음에 보시면, 제가 서버 가볼게요. 서버 가면은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꺼진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아까 그 가상 머신 그 상태가 그대로 캡처되어 있고, 여기 서스펜디드라서 있죠. 그럼 얘는 정상이 아닌 이유가, 제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여기 보면 이런 걸 변경을 못해요. 이제 그죠? 변경을 못하죠. 이 이유가 이제 종종 그 처음 할 때 많이 실수하는데, 얘가 서스펜드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는 부품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캔슬 누르고 다시 부팅 하셔야 돼요. 다시 부팅해서 아까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펜드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 서스펜드 된 상태에서는 부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 상태로 두고 다시 끌 때 X 눌러서 반드시 파워 오프. 만약에 OS가 깔렸다면 정상적으로 시작에 시스템 종료를 누르면 되고, 현재는 OS가 안 깔렸으니까 파워 오프를 선택해서 정상적으로 완전히 끈 다음에 다시 플레이어 실행할게요. 플레이어를 실행하셔서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은 얘가 파워 오프되어 있다 이렇게 써있죠. 정상적으로 꺼있고, 그리고 에딧 버추얼 머신 하면 이제 얘네들도 정상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닫기 버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 하는 것도 조금 전에 알아봤습니다. 자, 가상 머신을 여러 개 동시에 부팅할 때는요, 자, 두 개 할 때는 우리 아까 하나 떠있죠. 잠깐 내려서 이거 부팅해 볼게요. 얘를 부팅하면요, 이거 하나만 뜨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띄워야 되면요, 플레이어를 한 번 더 실행해야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 번 더 실행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되죠.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얘는 아까 서버 켜 있고, 이번엔 제가 클라이언트 켜볼까요? 클라이언트 선택해서 얘를 키시면 이렇게 이제 2대 또는 3대 이상을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컴퓨터인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근데 잘 실수하는 게 또 이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열고, 현재 이 부팅되는 서버를 제가 또 접근해 볼게요. 서버를 클릭하면요, 얘가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얘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 나오면은, 아, 얘가 지금 다른 데서 켜 있구나. 이렇게 해서 캔슬 누르고 다른 거를 키시면 됩니다. 서버 B가 안 되겠죠? 얘는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켜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메시지 나오면은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컴퓨터를, 호스트를 재부팅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닫고 얘도 파워오프 시킬게요. 파워오프. 얘도 파워오프.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가상 머신도 부팅을 했어요. 자, 네트워크 정보 파악을 해볼게요. 네트워크 정보 파악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서버를 후반부에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재 상태의 네트워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파워쉘을 먼저 킬게요. 윈도우즈 R키를 눌러서요, CMD를 열까요? CMD 열면은
파워쉘하고 해도 관계없고요. 그냥 커맨드 열어도 관계없죠. 커맨드를 바로 열게요. 여기서 이제 명령어 중에서 ipconfig하고 /all이란 명령어가 있어요. 이라고 엔터를 치면은 현재 네트워크 정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꼭 파악할 게 이거예요. 좀 내리시면 요 이름은 가끔 바뀌기도 하니까 이게 VM이요 어쩌고 나오고 VMnet 8번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우리가 후반부에서 한 개 챕터에서만 살펴볼 거고 우리가 이 책 내내 써야 될 애가 이 VMnet 8이에요. 요걸 꼭 잘 읽어보세요. 잘 보시고 이 VMnet 8 찾은 거에서 여러분 IPv4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192.168.111.1 저는 써 있는데 여러분은 이 111이 아니라 다른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는 세 번째 번호는요. 이 VMware를 깔 때마다 얘가 랜덤하게 잡아오는 거라서 여러분과 제가 다 다를 겁니다. 물론 111번 우연히 돼 있어도 관계없고 제가 만약에 저도 이게 222번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런데 우리 책 전체는 192.168.111번을 사용하거든요. 책 자체가. 그래서 저랑 완전히 동일한 환경으로 여러분이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111번으로 고쳐줄게요. 이해되시죠 뭔지? 자 그러면은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에서 돼요. 아까 플레이어는 이게 기능이 없어서 그래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실행하세요. 실행해서 여기서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 실행되면은 여기서 메뉴 중에 VM 에디트 있어요. 에디트 보면은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얘가 떴죠. 그러면은 꼭 여기 VMnet 8이 보여도요. 얘가 설정이 안 되면은 오른쪽 아래 보면 체인지 세팅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관리자 권한을 가져오면 됩니다. 얘 눌러서 관리자 권한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VMnet 8 다시 볼게요. 선택하시면은 제가 이제 가정을 이거 제가 이로 고칠게요. 그리고 다르게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하고 다시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은 다른 번호일 테니까 금방 되니까 잠깐만요. 좋게 누르고 다시 열게요. 이제 다시 에딧의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예를 보면 여기서 VMnet 8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 체인지 세팅 눌러서 예 눌러가지고 관리자 권한을 가져온 다음에 자 VMnet 8 예죠. 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볼게요. 서버넷 IP 여기 읽어보시면 192.168.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를 거예요. 저는 222번인데 아마 여러분은 다른 번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 전체가 몇 번이라고요? 111번으로 고쳐요. 111로 고쳐주세요. 111. 맨 뒤에 건 0으로 그냥 두시고요. 얘가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책 전체가 저랑 동일하고 제가 배포하는 가상머신과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apply 누르시고 이 적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 OK 누르고 닫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 기능이 VMware 워크스테이션만 있고 이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30일이 지나도 이 기능은 쓸 수가 있어요. OK 누르고 닫을까요? 닫을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커맨드 창에서 다시 클리어하고 다시 ipconfig/o를 하면은 다시 VMnet 8을 찾으시면 VMnet 8에 19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 IPv4 주소에 192.168.111 여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1번은요 이 호스트 OS의 번호예요. 조금 이따 볼게요. 192.168.111 뒤에 1번부터 255번까지 이제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을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50페이지의 실습 5번을 지금 방금 진행을 한 거고요. 자, 52페이지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른 수업하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그 2장, 그러니까 2장, 3장 수업하면서도 이 그림을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이 그림을 잘 눈으로 익혀 놓을게요. 자, 우리 처음 해봤던 그림이랑 비슷한데 볼게요. 진짜 컴퓨터 있죠? 있고
아까 요 VMware 프로그램까지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전산실 만들어진 거 있죠? 이 전산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게이트웨이가 나오고 아까 안 나왔던 DHCP 서버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IP 주소를 적지 않았는데 IP 주소까지 할당되어 있어요. 자, 호스트 OS 볼게요. 호스트 OS가 얘도요. 얘가 이렇게 라인을 하나 선을 따요. 그래서 야, 너도 우리 전산실 안에 들어온 개념이야 해서 호스트 OS 지금 얘한테도 IP 주소 하나 할당해요. 걔가 바로 좀 전에 확인했던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19168 111.1번이죠. 이게 호스트 OS한테 할당이 된 거예요. 물론 호스트 OS가 기존에 여태까지 쓰던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쓰고 있던 거 그냥 문제 없이 쓰고 추가로 하나 더 랜카드가 달려서 이 전사질 안에 VMware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는요 2번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외우세요. 그냥 2번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얘가 DNS 서버도 돼요. 이것도 나중에 계속 나올 건데 먼저 익혀놓을게요. 그래서 1번은 호스트 OS한테 할당하고 2번은 게이트웨이 겸 DNS 서버고 DHCP 서버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도 나중에 살펴볼 텐데 얘는 다른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IP를 할당해주는 서버 컴퓨터예요. 얘도 물론 가상으로 VMware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254번을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가상 버전 서버, 서버비, 클라이언트, 윈 클라이언트 만들었죠. 아직 OS를 안 깔긴 했지만 3장에서 운영체제를 깔면서 서버에는 100번을 할당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책에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서버비에는 200번을 할당할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리눅스 클라이언트에는 IP를 할당 안 하고 이 DHCP 서버가 자동으로 할당되게 하고 윈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고 자동으로 할당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복잡해 보였는데 자꾸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 그림대로 계속 우리 책 전체가 마지막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그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자, 53페이지 실습 6번은 뭐 워낙 간단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호스트 OS, 게스트 OS 파일을 전송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요 실습은 생략할 텐데 필요하면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서 간단히 한번 해보시면은 뭐 몇 분 한 5분이면 직접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고요. 우리 1장을 잘 구성을 해놔야만 3장, 그러니까 2장은 이제 리눅스 개요니까 3장부터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실습을 안 하시고 일단 강좌만 들으신 분은 반드시 VMware를 잘 설치해 놓고 네트워크 환경까지 잘 세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